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자, 우리 이제 12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연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끝났기 때문에 또 월간 우리가 매매했던 것들에 대한 결산을 좀 해보고요. 매월 이렇게 매매를 결산하는 이 행위가 아마 우리 힘들 개개인한테 당장 어떤 분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나서 뭔가 그 달의 매매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이번 달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 나는 매매를 했구나, 손실 나는 매매를 했구나, 내지는 내가 다음 달에는 이때 당시에 이런 매매가 있었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점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결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면서 매매 복귀를 하다 보면 우리 힘들이 각자 자신감도 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일단 결산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12월 달 이렇게 그 게시글 올려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총 30종목을 매매했습니다. 12월 달은 아시다시피 12월 초순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았고, 그리고 뭐 중순까지는 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배터리 관련주 급등했다 또 급락했다, 이 과정들이 있으면서 시장의 어떤 변동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고, 매매 빈도도 좀 낮추면서 진행하다가 12월 중순부터 속도를 좀 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월말에는 쉬는 날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수 대비해서는 아주 적게 매매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11월 달에 50종목 매매했으니까 12월 달은 그보다 많이 좀 줄은 상태죠. 제가 이제 여기 자꾸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 매수는 여러 번 쪼개서 매매하고요, 매도는 조금 더 강하게 매도하는 거죠. 매수는 한 뭐 8번에 걸쳐 했다든지, 뭐 했다 하더라도 매도는 한 3번에 끝난다든지 2번에 끝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매수라고 하는 거는 종가 부근에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한 방에 사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장중에 매매할 때는 분할로 매수한다. 이 점을 자꾸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매매했던 내역들을 보시면서 힘들이 내가 저때 당시에 저렇게 매매했던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제가 11월 달부터 갖고 넘어왔던 종목들인데 이거 한 번씩 쭉 점검을 해볼게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 워낙에 뭐 매매 전략이 많았잖아요. 요거는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빠질 때 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빠질 때마다 모아가자. 빠질 때 모아가는데 시간이 종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한 2시간 남았어요.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알죠? 이게 여기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급등했던 주가가. 그러면 이제 최대 나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맞출 수 있으면 한 방에 사버리지. 그러니까 제 전략을 어떻게 드립니까? 자, 드래곤플라이 790원 이하에 오후장 내내 조금씩 점을 찍어서 매집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급등한 주가의 힘으로 종가의 아래로 휘청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분할로 오후장에 모아봅니다 라고 전략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툭 조금씩 이게 모아가는 거예요. 내려도 사는 거고 좀 올라도 사는 거죠. 그럼 알아서 평균 단가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는 일부 챙기자. 아침에 쭉 급등이 나왔잖아요. 다음날 급등이 나왔으니까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쭉, 이거는 제가 사실은 뭐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 순위표를 보면서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건데, 순위표 괜찮았었거든요. 소형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얘네가 뭘 만들어 내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냥 단타로 한 방에 다 끝내지 않고 조금 더 롱으로 봤어요. 약간 단기 스윙 형태로. 자,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움푹 패였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날 주가가 개파락을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 아주 심각한 악재가 있는 거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매수 찬스가 발생합니다. 이 점을 해임들이 좀 아시면 좋아요.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주가들도 그렇고, 뭐 평범한 주가들도 그렇고, 악재가 나온 게 아니고, 뭐 시장이 휘청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최근에 많이 올라서 뭐 움푹 패인다거나 하는 케이스 중에서 특히 장 초반에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기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9시 1분에 바로 제가 그냥 더 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재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탁 치고 올라옵니다. 이때 당시 이게 5분봉이 3분봉이니까 요 타이밍을 놓치면은 또 이 밑으로는 주지를 않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또 그 다음 3분봉에 또 내려오죠.
그 나올 때 그걸 퉁퉁 밀릴 때마다 주식을 사는 수밖에 없어. 한 방에. 이런 케이스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덜 사줬다. 덜 사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많이는 못 사잖아요. 그죠? 팔아놨던 거를 그냥 팔아놨던 거기 때문에 재매수 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재매수 제대로 못했다. 그럼 올라올 때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재매수 못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수익 내는 사람들보다 나는 재매수 제대로 못해서 수익을 못 냈어. 여기서 매수가 안 됐어. 그러면 여기서 산 거 가지고 이익 실현해야지. 그죠? 그래야 남들하고 좀 뭐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후에 또 빠졌단 말이야. 또 빠지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680원 출발, 674원인데 680원 전후 출발했어요. 이때도 움푹 패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다시 또 받아라. 또 추가 매수해라. 올라올 때 용해서 전량 청산을 했던 820원까지 올라갈 때 청산했어요. 약간 롱으로 끌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매매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이 초기에 매매했던 게 우리가 약간 높은 자리에서 매매했지만 그 뒤에 주가가 다 뭐 800원대, 820원대는 자꾸 왔잖아요.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못해도 뭐 수익 내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것도 뭐 작은 수익은 아니죠. 600원대 사서 800원대 팔면 20%인데 님들. 근데 이제 앞에서 산 것들 이런 거 감안해서 수익률이 뭐 5에서 10% 사이 냈으면 잘 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종가 매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때 샀다가 우리가 원래는 월 말에 주식을 다 팔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다라다 그냥 보유해 봅시다 했는데 다음 날에 12월 초에 좀 빠졌죠. 그러면서 갖고 넘어왔던 종목 중에서 손절매 하나 했어요. 그냥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서 버티면서 끌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밀렸다 하더라도 다시 오후장에 끌고 나온다거나 이런 그림들을 예상하면서 종목을 매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상과 달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청산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설사 나중에 날아가더라도 이거 바로는 안 가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종목을 중기로 보거나 스윙으로 보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보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흐름이 안 좋아지고 뭔가 미묘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는 그냥 매도예요, 님들. 손실을 두려워하면 안 돼. 이거 기껏해야 님들 손실 봐봤자 2점 몇 프로, 한 3% 이내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수익 낼 때 수익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퉁이 쳐지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안 가면 손절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팔자로 했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 그냥 포스코 퓨처임이 날 것 같다. 매도해버리자. 라고 말씀드리면 형님 매도하시면 돼요. 손실인데 어떡하지? 30% 손실 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한 3%짜리 손실을 못 끊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그죠? 우리가 특히나 한 달에 30종목, 50종목 매매하는데 그 종목들을 어떻게 다 수익 나는 종목을 매매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날고겨도. 우리가 이번 달에 매매 승률이 한 86% 나오거든요. 제가 평균적으로 80% 정도 나옵니다. 힘들. 근데 80% 나온다는 말은 10종목 매매하면 2종목은 그냥 날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이 종목은 탈락한 종목이구나라는 거를 힘들이 직감하셔야 됩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 없어. 물론 애경케미칼 이후에 주가 급등했죠. 제가 종목을 중기가 안 보이는 종목 단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지금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그럼 힘들도 던지셔야 됩니다. 교체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 교체하자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을 사자고 그랬어요. 여기죠. 요 구간. 근데 다음날 포스코 퓨처엠 바로 올라와서 매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애경케미칼 다음날 조금 밀려 내려왔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한 게 더 나은 선택이 맞죠. 님들 지나고 나서 보면 물론 항상 옳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중기적 관점과 어떤 뭐 한 달 뒤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얘가 확률적으로 높아 보인다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형들이 할 줄 아셔야 된다. 좀 자신 있게 해야 된다.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는 손절매를 했죠. 포스코홀딩스 잡았는데 이거 조금 생각보다 얘도 바로 못 간다. 마찬가지예요. 포스코홀딩스 중기적 관점, 뭐 수익적 관점 이걸로 본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 시장 환경의 어떤 종목들의 분위기와 포스코홀딩스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게 바로 가지 않겠다. 여기서는 바로 갈 것 같아서 산 거겠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흐름이 좀 안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흐름이 좋았으면 더 샀겠죠. 뭐 한 1.5% 2% 밀렸어. 근데 더 샀겠죠. 원래는 더 사가지고 뭐 끌고 나간다거나 할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사지도 않았던 거고 다음날까지 한번 확인 받아보자 했는데
별로였기 때문에 그냥 매도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 급등했잖아요. 그 뒤에 그림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 구간에서의 흐름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제가 매도하자고 하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제가 힘들게 추천드리는 단기 매매에서 전형적인 매매예요. 종가에 사서 다음날 더 사서 올라올 때 팔아버린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급등하거나 조금 더 많이 급등하거나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하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에서는 조금 상황이 좀 불리한데라고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감안해서 회원님들께 전략을 드립니다. 그냥 빨리 그냥 청산하는 게 좋겠다, 빨리 청산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3% 밀렸다가, 이게 마이너스 3%예요 형님들. 3점 몇 프로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한 3%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 형님들이 적어도 3% 수익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단가를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가볍게 샀잖아요. 1차 매수 가볍게 매수하고 내일 추가 매수 기회 있을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가볍게 샀어. 근데 다음날 마이너스 1에 3% 구간은 천천히 매집해 가세요 라고 했는데 9시 1분에 전략 드렸잖아요. 마이너스 3%까지 쫙 밀려서 왜 물량을 막 사야지. 자신있게 사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반전해서 플러스 3%까지 나오는데 이익 실현. 이게 뭐 어렵습니까? 아침 항상 매매 보시면 이런 류의 매매는 아침 9시, 10시 안에 끝납니다. 웰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기억이 나는데 3,420원에서 종가까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막 튀었잖아. 급반등이 나서 일단은 제가 아마 채팅으로 스탑하고 있어 보시고요. 근데 안 되겠다 그냥 사자 해가지고 3,450원까지 그냥 사고 가세요 말씀드렸어요. 조금 위에서 사도 되니까 사고 갑시다 했는데 아마 주가가 3,430원인 가까로 내려와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사줬죠 이거는. 그 다음에 시간의 상한가가 다음날 주가 급등. 어떻게 하면 분할 매도, 직장인들 분할책 하시라. 수익 실현해라. 나눠서 파는 거죠.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데 아침 9시에 10분 이 급등거 구간을 매도 못한다? 단기 매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중기 투자, 뭐 장기 투자 이 시간대는 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좀 더 보면서 집중해서 매매할 수 있으면 좀 더 높게 팔 수도 있고, 나는 모르겠다 그럼 아침에 바로 팔아버려야죠. 걸어놔야지. 직장인들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야 된다. 테크윙도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손실다운 손실이고 하나죠. 5, 6% 손실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달에 테크윙이 여기 이제 사실 이 종목도 급등했어요. 아실 겁니다. 이거 참 좋은 놈인데 제가 이참에서 안 하고 관찰할게요 전략 드렸잖아요. 이때 시장이 약간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막 빠질 때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4분기 실적이 엄청 좋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매집을 해가지고 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로 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스윙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로 들어가 보자 했던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손절매 해버린 겁니다. 다시 봅시다 했는데 제가 다른 거 매매하면서 이 종목 타이밍 놓쳤죠. 얘는 결국에는 주가 날라갔습니다. 테크윙. 근데 어쨌든 이때 제가 손절매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선택이었던 거야. 이때 당시에는 그냥 손절을 선택한 거예요. 그 손절매 하면 돼요. 뭐 수량을 막 크게 늘렸던 것도 아니고 날려버리면 됩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종가 매수해서 다음날 밀려서 또 추가 매수했죠. 자, 다음날 전략이 어떻게 9시 30분에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싸게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2만원대 매수하시고 이하에서 12만원 이하 자리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11만 7천원 이하에서 한 번 더 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500만원 샀으면 오늘 400 더 사가지고 800을 더 사버려라. 그냥 받아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빠지면 더 찬스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위에 거 체결됐겠죠. 그럼 단가가 이렇게 맞춰졌을 거 아니야. 제가 이때 아마 자리를 발가락 부러진 것 때문에 병원 가야 돼서 아마 그때 힘들게 알아서 대응들 해달라 하면서 자리 비웠던 것 같은데 이거 12만 4천원대 위로 올라와서 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다 청산됐죠. 다 이제 매도 다 충분히 됐을 거고, 이 실현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까? 싸지면 샀다가 오르면 파는 이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KGenesis 같은 경우 마찬가지였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기억이 나는 게 이때 우리가 종가 매수 했는데, 자, 종가에 사는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사죠, 여러분들. 이거 3시 15분이잖아. 15분에 모아가는 거 아니죠? 15분에 그냥 거의 한 방에 사는 거잖아요. 한 방, 두 방에 사는 거죠.
그래서 샀어. 근데 이게 시간에 아마 4%인가 떴어요. 제가 시간에까지 핸들 뭐 전략 못 드려요. 시간에 4% 뜨면 핸들 알아서 팔면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절반을 이익 실현을 하던 3화를 이익 실현을 하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근데 상승폭이 시간에 4% 떴는데 다음날 한 1%인가 2%밖에 안 떴어요. 그럼 당연히 시간에 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게 물려있잖아요. 올라오면 팔고 싶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간에보다 약하게 출발해? 그것도 다소 많이 약하게 출발해? 그러면 좀 올라올 때 청산을 하는 전략이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라올 때 이용해서 분할 차익 하는 거 어렵지 않죠. 탐욕은 당연히 자유고. 근데 얘를 탐욕을 부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챙길 거 챙겨 놓고 일부는 가지고 탐욕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 탐욕을 부리는 것도 아침에 거래가 계속 터지면서 끌고 나가줘야 된다고 그랬죠. 거래가 터지면서 가야 그래 이게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거지. 거래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면 탐욕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못해도 본인의 매수가가 마지노선 된다라는 기억 꼭 하시고요.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종가 매수했다가 다음날 움푹 패워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침부터 움푹 패이면 뭐라 했어요? 찬스다. 근데 예를 들어서 움푹 패이는데 제가 힘들 이거 매수 단가가 지금 얼마고 5,050원이고 지금 얼마고 문자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그 순간순간 변하는 호가 가격을 보면서 힘들게 전략을 드리겠어요. 순간적으로 밀리면 사는 거야, 그냥 반사적으로. 근데 제가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드리냐면 분할 매수해라. 단가를 지정 안 하잖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얘가 순간 개파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패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사야 되는데 그거 현재가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가에서 다만 그 현재가가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잖아. 거래가 확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더 사면 되는 거예요. 더 싸지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힘들이 뭐 얼마에 사냐 이거에 대해 고민하지만 순간적으로 밀렸어? 가격을 싸게 해줘? 그러면 일단 어저께 샀던 거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매수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참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참에 빠지면 이참에 산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외적인 케이스 있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는 제가 힘들한테 자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 예외적인 케이스는 힘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다. 아침부터 매도가 엄청난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냥 무지막지한 매도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번 달에는 그런 매매가 없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매매를 쭉 하다 보면은 그런 케이스들도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 케이스는 약간 매수를 살짝 보류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니야, 그럴 땐.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 있냐 없냐는 당연히 장중에 보는 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장인분들 구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어쩔 수 없이 제 문자 보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장중에 볼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문자 보내기 전에 힘들이 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힘들이 매수도 보류해야 되고 저도 발견되는 즉시 매수 보류하세요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절히 우리가 호흡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뭐 수익이 아니죠. 그냥 약간 본저가 위에서 팔고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좀 원하는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청산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이것도 좀 지저분하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이제 12월 7일부터 막 샀던 건데 여기서 샀다가 바로 매도를 했고 기다렸다가 여기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매도를 짧게 하고 다시 매수를 시작해서 다음날까지도 매수를 했다가 세력주다 보니까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좀 천천히 사시라는 의미예요. 최저가는 맞추기 어려우니까 단가를 잘 맞춰보자. 분할 매수로. 그러니까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툭툭툭툭 사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12월 7일이죠. 12월 7일 보시면은 최저가는 저도 이게 아침에 보낸 문자네요. 맞출 수 없고 마이너스 한 7.5% 정도 주면은 거기가 기대하는 구간인데 한번 보자. 아침에 말씀드린 거야. 아직 사진 마시고 아침에 끝났잖아. 여기서 올려치고 매도하시고 기다려보자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아프리카 설명을 쭉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전략을 드린 게 1시 56분부터 자 이제 전박이로 천천히 진행하자. 1시 여기는 아니네. 1시 56분이면 여기서부터네. 요건 아니고 그죠?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툭툭 밑으로만 사는 거죠. 밑으로만 전략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다음날 얼마예요? 75,000원 아래에서는 마찬가지로 사보자. 75,000원 아래가 여기니까 요 동그라미 쳤던 부분 여기서부터 10시 반부터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시, 11시 반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툭 올라갔어. 단가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종가에 다시 75,000 초반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79,000원, 8만원 부근까지 빵 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매도해야죠. 이런 류의 매매들 그냥 기본적인 장중 매매입니다. 님들. 쌀 때 사서 쌀 때 모아서 툭 치고 나올 때 팔아버리는 이게 그냥 기본 원투 그냥 복싱으로 따지면 원투 하는 거죠. 잽을 치는 거예요. 잽 매매. 근데 작은 수익, 이 잽이 모여서 큰 수익이 되는 겁니다. 힘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초가 매매했죠. 우리가 시초가 부근에서 매매해서 홀드했죠. 다음날 종가까지 홀드해서 다음날 아침에 급등할 때 이용해서 팔았어요.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종가 매매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짱 하고 급등할 때 이용해서 잘 팔았고, 보령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종가 매수. 종가에 사서 15시부터 산 거죠. 딱 3시 땅 되면서부터 매수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는 거죠. 님들. 3번에 모으든 4번에 모으든 2번에 사든 5번에 사든 종가까지만 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날 움푹 패입니다. 9시 3분에 제가 자 10분간 추가 매수 하세요. 10분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 5분봉이니까 3분봉이니까 1, 2, 3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님들. 물량을 더 모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다시 자리 잡아서 뚱 치고 나올 때 분할 차익 하세요. 그죠? 나눠 챙기세요. 물론 여기 비싸게 팔 수도 있었겠죠. 이게 아마 한 15% 급등한 건데 어떤 분은 3%, 4% 수익 났을 거고 어떤 분은 5%, 어떤 분은 7%, 8%, 어떤 분은 10% 낼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건 수익 나는 매매 하냐예요. 이 어떤 메커니즘대로 매매하고 있냐. 님들. 이 메커니즘을 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오늘 5% 수익 냈냐 10% 수익 냈냐 20% 수익 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있는 매매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운이 좋으면 조금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저 10%가 나는 3%밖에 수익 못 냈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체계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 내 매매가 수익 나는 매매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배팅도 하는 거고, 배팅이라는 것도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0만원, 50만원 이렇게밖에 배팅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종목의 매매 메커니즘을 모르면. 근데 힘들이 자꾸 익숙해지고 하면 야 이건 자신있게 되겠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태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매매에 자신감이 필요한 거죠. 힘들이 그 매매에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자 로보티즈 이거 뭐 우리가 최근에 스윙으로도 지금 갖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매매를 했죠. 제가 로보티즈를 최근에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 로보티즈 보시면 이때 당시 1차 매수했다가 다음날 밀릴 때 2차 매수 탕탕 사는 거죠. 28,000원 이하에서 27,000 얼마까지 준 거잖아요. 27,600원 이렇게 준 거죠. 여기서 사는 거야. 힘들. 그러니까 뭐 1, 2, 3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팍 칩니다. 올라올 때 또 팔아야 되는 거죠. 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다 안 팔렸어. 반만 팔렸어. 그럼 다시 기다려도 돼요. 반만 팔렸으면. 일단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어떻게 해라 이런 전략 안 드리잖아요. 힘들이 이거 매도가 좀 덜 되신 분도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매수하라 그랬죠. 제가 28,000원 이하에서 다시 재매수. 그 다음날 매수 더 해라. 이어가라 그냥. 주가 또 빠졌잖아요. 더 사는 거야. 힘들. 더 사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제가 이러다가 청산해 버렸어요. 그냥. 이거는 바로 안 가겠다. 바로 갈 놈이면 이렇게 끌고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종가까지 가려다 말았거든요. 거래도 안 실려나오고. 그럼 바로 안 가겠다 생각 들어서 그냥 청산한 거예요. 제가 청산하라고 하면 청산하면 됩니다. 뭐 도찐 개찐이었겠죠. 이거는 매매를 한 거 노력 대비 수익이 크게 안 났지만.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이거 시가 매수했죠. 시초가 부근 매수해서 홀드.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주가 급등할 때 이용해서 전량 청산. 근데 사실 홀드 했으면 더 크게 먹었죠. 이때 당시 기억나는 게 에코프로 같은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급등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끝까지 가려고 했던 종목인데, 끝까지 수익을 내보려고 했던 종목인데 그냥 청산하자 해서 청산했어요. 끝까지 보였으면 10% 수익 났겠죠. 아무튼 뭐 수익 나는 매매했으면 된 거야.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도 이거 매매를 꽤 한 오랫동안 진행했던 종목인데요. 크라우드웍스 이때 매수 해가지고 다음날 움푹 패웠을 때 이거 받아내라라고 했죠. 이거 언제예요? 여기 31,500원 이하로 2차. 이거 누가 손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절 물량 받아내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때 청산했네요.
15일 날 아침에 올라올 때 이용해서 청산 분할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3월 15일 같은 날이구나. 이거 장전의 전략 드린 거구나. 장전의 전략 드린 거고 이때는 힘들 분할 매도 하시라고 그랬고 이때 15일 날 그 다음에 19일 날 다시 매수를 하라고 그러네요. 볼까요? 종목이 조금 기네. 19일날 다시 매집, 이때 당시 다시 매집하라고 그 다음날 급등 이용해서 나머지도 전량 청산 합시다 전략 드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날 급등했죠. 뭐 10몇 프로 급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우리가 평상시 매매하는 메커니즘의 종목은 아니죠. 그런 류의 종목은 아닙니다. 일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가 급등하는 걸 따라가서 거기서 어떤 짧은 파동을 먹고 나기보다는 약간 단기 스윙성 매매를 진행해 드렸던 건데 스윙성 매매 안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좀 올라왔을 때 좀 줄여놓고 다시 더 샀다가 다시 추가 급등할 때 팔고 이런 전략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매가 있다. 약간 메커니즘 중에서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은 전형적인 패턴이죠. 전형적인 종가 매수. 종가에 사서 다음날 밀리면 더 사서 올라오면 파는 이런 전략이잖아요. 아니면 아침에 강하면 팔아버리는. 근데 이 종목은 아침에 밀리지 않았어요. 위에서 버티다가 오후장에 스물스물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장에 버티는 거 보면서 계속 사라.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잖아, 님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저점을 예상합니까? 이 정도면은 많이 빠진 건 맞는데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종가 관리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단가 맞춰야지, 평균 단가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사라. 계속 사는 거예요. 물량을 모아서 다음날 급등할 때 이용해서 매도하시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박 2일로간. 자, 그 다음에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건 장중 매매를 했는데 세력주였죠. 334로 했는데 위에만 체결됐죠. 위에. 이게 3쪽만 체결된 거예요. 앞에서 체결을 했는데 못하신 분 뒤에서 한번 살 수 있는 게 좋죠. 뒤에 살 수 있는 게 좋고 다음날 그냥 올라올 때 이익 실현. 밑으로 기회 안 줬으면 더 안 사는 거예요. 위로 올라왔으니까 팔아버리면 됩니다. 자, 녹십자 MS 이것도 한 며칠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종가에 이거는 아주 많이 사긴 좀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물량이 얇아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많이 사기 어려운 종목들은 가볍게 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1차 내일 흐름 보면서 더 살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게 언제 12월 10 다음날 아침에 어저께 못하신 분들 매수 이어가라.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 그죠? 아침에 좀 밀릴 때 이용해서 매수 구간 이어가면 되는 거. 여기 체크가 안 됐네. 그 다음에 다음 날이었죠. 시장 변동선 14일이었죠. 이날이 14일이죠. 요날 더 모아라 그냥. 자, 다시 더 모아라. 더 모으라는 거는 힘들이 1,000만 원을 사놨잖아. 그러면 계속 사는 거예요. 2,000만 원 채우는 거야. 힘들. 앞에서 제가 왜 더 모아라 이런 얘기를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냐면 힘들 많이 사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그냥 계속 더 모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이거 평상시 매매하는 것보다 적게 샀을 텐데 힘들 더 사세요. 자신 있게 더 모으세요. 제가 더 모으라는 거는 자신 있게 하라는 겁니다. 다 항상. 그리고 모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 방에 사지 마시고 좀 텀을 두고 모아 가시라는 의미겠죠. 한 뭐 3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한번 사고 좀 있다가 또 사고 좀 있다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툭툭 제가 여기 대충 표시한 거예요. 툭툭툭 이렇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가가 알아서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제가 전략 안 드렸죠. 별거 한 거 없고 보이만 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날 주가 급등할 때 매도하시라. 매도하면 됩니다. 자, 18일 에코아이 요 종가 전형적인 종가 베이팅 매매죠. 다음날 제가 장전에 전략들 했어요. 오르면 팔아라 힘들. 이때 아마 기억나실 텐데 종목이 되게 여러 개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저것 대응을 할 게 좀 있어가지고 힘들 올라올 때 체크하세요 라고 제가 8시 58분에 미리 전략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이것저것 하면서 얘는 여기 쳤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전략 안 드렸어요. 치고 나오는 거 보면서 다른 것도 전략 드렸죠. 근데 다시 밀렸기 때문에 다시 사라 이거. 근데 물론 여기서 뭐 다 안 팔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힘들이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매수가 전략인데 제가 이때 당시 이제 설명을 드리길 이거는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끝나는 패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사면 됩니다. 더 사면 돼. 수량을 더 모아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고 그다음 올라올 때 이용해서 또 수익 실현. 그죠? 여기 재매수 해가지고 또 차익하랴. 그다음 메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형적인 종가 매수에서 다음날 올라올 때 차익하는. 이때 추가 매수 하나는 추가 매수가 제대로 안 됐죠. 11,8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하자고 그랬는데 아마 제 기억에 한 11,800원 딱 찍고 돌렸던 것 같아요. 추가 매수까지 충분히는 안 되고 1차 매수한 거 위주로 해서 올라올 때
급등했어요. 이거 아마 15% 20% 급등했을 겁니다. 야, 이걸 보면서 야 나는 저 꼭대기 팔았어야 되는데 그거 어때 안 팔면 수익 냈으면 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의 기준선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테오젠 이때 중가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올라올 때 팔아라 했는데 74,000원까지는 못 갔어. 73,000 얼마까지 500원까지 갔을 거야. 근데 아마 형님들이 이때 당시 이익 실현하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한 2.몇% 수익 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모아가세요 라고 했죠. 다시 모아가세요 라고 하고 다음날 주가 뭐 20몇 % 급등했습니다. 근데 야 이거 난 대충 팔았는데 여기서 대충 팔아도 이거는 4, 5%는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씩 나눠 챙기세요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특별히 그냥 분할 매도하세요 라고 전략 안 드리고 조금씩 나누어서 챙기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주가가 이미 거래가 아침부터 세게 들어왔거든. 아침에 거래가 세게 들어오면 주가가 쭉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래량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천천히 팔아도 된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천천히 판다 하더라도 주가가 거래가 확 죽으면서 주가가 밀린다? 그럼 매도해야겠죠. 근데 이어간다, 버틴다, 그러면 좀 더 높게 팔 수도 있고, 그거는 형님들이 선택입니다. 저는 형님들한테 아주 레귤러하고 우리가 다 같이 확정적으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의 판단은 형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IS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거 우리가 손절매했죠? 이때 사가지고 좀 더 며칠 보다가 한 번 더 샀는데, 별로다 이거. 바로 못 가겠다 해가지고 올라올 때 종가에 튀어나올 때 전량 청산했어요. 손실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노 시뮬레이션 자 이거 전형적인 종가 매수해서 다음날 못 사신 분들은 한 번 더 사라 라고 전략을 드렸죠. 여기 9시에 전략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기회 줬잖아. 할 수 있는 기회, 그죠? 순간적으로 더 싸게 줬죠. 그리고 나서 올려쳤습니다. 4, 5% 급등했는데 당연히 이익 실현입니다. 이런 것들 볼 거 없어요. 아진산업도 마찬가지. 아진산업도 이때 장중 매매했죠. 오후 1시에 매매 시작했던 종목이고요. 좀 따라갔던 거고 다음날 아침에 급등이 나와서 당연히 매도인데 이때 힘들 기억나시겠지만 막 그때 몇몇 종목들 매매 전략 드리고 사이트가 먹통이 됐어요. 순간. 그래서 문자도 못 보내고 완전히 다 마비가 됐는데 힘들 알아서 팔아야 돼. 사실 제가 전략을 못 드렸어도. 근데 이제 어쨌든 문자가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어갔습니다. 전략을. 근데 이 종목은 다시 사라. 매도하신 분 다시 사고 보유하신 분은 그냥 유지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날 올라올 때 이용해서 차익 전략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가 빠질 때 지금 또 하고 있죠. 우리 이거 아진산업 또 다 재매수했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이익 실현 다 충분히 다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PSP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종가 매수 해가지고 다음날 한 3몇 % 쫙 뽑았죠. 이거 당연히 이익 실현입니다. 볼 거 없죠. 아침에 수익 바로 주면 땡큐. 자, 넥스트 칩 이것도 종가 매수 했고요. 다음날 아침 매수기에 줬고 1차 매수 못하신 분들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이것도 한 5, 6%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당연히 분할 매도. 직장인분도 어떻게 그냥 팔아라. 자, 그 다음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 종가에 한번 매매했는데 다음날 추가 매수 전략 드렸는데 딱 얘도 56,000원 아래로 살아있는 56,000원을 찍고 돌렸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추가 매수가 충분히 안 됐겠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냥 소폭 수익권 매도해버려라 전략을 드렸어요. 매수 걸어놓은 곳 취소해라. 그러니까 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됐으면 우리가 단가를 못 낮췄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리해요. 이 주가는 우리가 길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면 그냥 청산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이것도 마찬가지 1차 매수하고 제가 추가 매수 아마 이날 27일 아침에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26일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배당락 떨어지고 사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27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해 버려가지고요 그냥 청산해 버렸습니다. 뭐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해서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런 매매를 했고 매매 빈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11월에 비하면 11월에 50종목 매매했고 12월에 30종목 매매했으니까 네, 손절매가 이제 테크잉 하나 꽤 했네. 6.87%네요. 6.87%짜리 하나 했고 그 다음에 근데 1차 매수니까 뭐 2차 매수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그다음 포스코홀딩스 손절매 12월 초에 날려버렸던 게 있고 애경케미칼 12월 초에 다 손절매를 했습니다. 손절매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수익을 쭉 냈고요. 12월 달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던 건 이유는 힘들이 내가 저때 당시에 어떻게 매매했으면 가장 좋았을까, 가장 제가 힘들을 레귤러한 전략을, 평범한 분들이 매매했으면 이렇게 매매했겠다라는 전략으로 이게 다 표시가 된 거예요. 힘들 여기에서 이제 이거 꼭대기 팔았다고 안 하잖아. 이렇게 팔았겠지, 힘들이 여기서 올라올 때, 그죠? 근데 이 흐름을 봤으면 순간적으로 거래가 실려서 호가창 흐름이 좋고 막 뽑혀 들어오는 게 봤으면 난 높게 팔아야겠다 해서 높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는 힘들이 그때그때의 상황을 복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했어야 가장 좋았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최소한 이 정도 전략은 따라왔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매매 전략은 다들 따라올 수 있었어야 되고, 잘 보시면 일정한 패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되게 집중해야 되는구나. 아침 9시에서 9시 10분 사이, 특히 뭐 10시 사이 이런 구간들에서는 정말 매매가 뭔가 매수 매도 전략이 많이 나가는구나, 그죠? 다 언제 나가요? 이거 한번 볼까? 12월 27일 아침 9시 30분 이내 끝났고요. 요거 10시 정도에 끝났고, 9시 반 이내에 끝났고, 이건 9시 5분 안에 끝났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9시 5분 안에 끝났을 거고, 9시 10분 안에 끝났을 거고요. 요거 요때는 전략이 아침에 안 끝났지만 요 종가에 끝났고, 종가랑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침 10분 안에 20분 안에 끝났을 거고요. 요거 아침에 한 20분 내에 끝났을 거고요. 요거 아침에 한 10분 내에 끝났고, 또 이제 그 장중 매매 해가지고 장중에 한번 또 한 거고, 요것도 한 30분 내에 끝났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30분 내에 끝났을 거고요. 여기 아침 20분 내에 끝났을 거고요. 여기 아침 20분 내에 끝났겠죠. 자, 요거는 이제 오후장에 한번 매매가 됐고, 요거는 한 1시간, 아침 1시간 정도 뒤에 끝났을 거고, 종가에 끝났고요. 자, 요거는 아침 9시 50분 정도 끝났겠네요. 그죠? 1시간 정도 이내에 끝났을 거고, 요거 아침 한 30분 내에 끝났을 거고, 아침 30분 내에 끝났을 거고, 아침 한 30분 내에 끝났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침 30분 내에 끝나고요. 아침 20분 30분 안에 끝나죠? 자, 요 첨보 같은 경우가 장중 매매가 됐네요. 오후장 1시 정도 2시 안에 끝났고요. 이건 종가에 끝났죠? 종가 부근에. 여기 종가 부근, 여기 종가 부근에 끝났어요. 손절매도. 자, 요거 아침 한 20분에 끝났을 거고, 얘가 아침 한 1시간 정도. 얘는 이 손절매죠? 손절매는 아침 오후에 2시에 그냥 손절매 해버린 거죠. 아침 20분 내에 끝난 거고요. 얘도 손절매. 손절매 같은 경우는 보통 오후장에 진행 많이 되죠. 오후장 얘도 한 오후 몇 시에요? 2시 반 정도 손절매 한 거고. 자, 요거가 이제 약간 뒤늦게 끝났네요. 드래곤플라이 뒤늦게 끝났는데 한 2시 정도 끝났고, 이것도 아침 1시간 정도에 끝났고요. 얘도 아침 1시간 정도, 얘 아침 1시간 정도. 자, 힘들 이렇게 보시면 일정한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아침에 1시간 내에 거의 끝나는구나, 매매가.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시점에서 내가 팔아야 될 때 어떻게 팔았냐도 중요할 거고, 그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매수는 툭툭툭툭툭툭, 매도는 퍽퍽퍽. 힘들이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까, 좋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2월 달은 매매 빈도를 약간 지난달에 비해 줄여놨지만 1월 달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힘들 나름대로 또 공부하시고 또 복귀하시고 하면서 더 나은 매매를 1월 달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